예, 발표 감사드리고요. 자리 마련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. 질문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. 하나는 요새 그 생수기라고 그러죠. 생수기 뭐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에 좀 설명해 주시고요. 두 번째로는 이 가격이 아까 이제 계약금 1,000만 원 말씀해 주셨는데 전체 가격이 얼마에 판매가는 뭐 분양 가격이 얼마 되는지 그 부분에 예를 한번 들어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어떤 분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? 일단은 생활형 숙박시설, 이게 사실은 생활형 숙박시설 자체가 문제가 좀 많이 있었던 상품입니다. 이게 뭐냐면 사업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인허가 과정 중에서 여의치가 않아서 생활형 숙박시설로 이제 개발을 하게 되는 건데요. 문제는 뭐냐면 생활형 숙박시설은 말 그대로 이건 주거 상품이 아니에요. 이건 주거 상품이 아니고 말 그대로 이제 콘도나 리조트 같은 이런 숙박시설입니다. 숙박시설이다 보니까 숙박시설인데 주거로 쓰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는 학교 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. 그래서 생수기 분양이 완전히 다 안 됐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를 한시적으로 그러면은 오피스텔 주거 생수구로 개발됐었던 거를 오피스텔로 전환해서 할 수 있게끔 해줘. 이렇게 진행이 됐었던 겁니다.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단순히 그냥 생수구를 오피스텔로 전환을 함으로 인해서 하는 건 문제가 아닌데 상품 자체가 애초에 생활형 숙박시설로 상품이 개발됐었던 상황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거를 주거로 사용하기가 되게 조금 어려운 거예요. 네,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또 중요한 거가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주차장 대수가 되게 적거든요. 그래갖고 뭐 세대당 만약에 0.3대 0.5대로 되게 주차장이 적은데 오피스텔로 하려고 그러면 세대당 한 세대나 0.8세대가 필요해요. 그러니까 주차장 용도를 맞추지 못해서 실질적으로 법에서는 생수를 오피스텔로 전환해 주겠다고 했지만 전환한 사례가 거의 없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.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있고요. 이거는 지금 오피스텔인가요, 그러면? 이게 네, 저희는 이제 오피스텔인 거고 기존에 있는 오피스텔하고는 다르게 말 그대로 이제 오피스텔 3.0 주거 말 그대로 아파트 상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정말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거형 오피스텔인 겁니다. 이걸 분양받아서 예를 들어서 월세를 받거나 전세를 줄 때 네. 거기 거주자가 네. 법에 저촉이 되는 일이 없는 건가요, 그러면? 네, 그 거주하시는데 법에 저촉되는 건 전혀 없으세요. 자,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오피스텔은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준주거시설입니다. 준주거시설인 거고 기존의 2.0 세대 같은 경우에는 준주거시설이기도 하긴 했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오피스 시설입니다. 오피스 시설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준공하기 전까지는 오피스 시설로 법상으로는 오피스 시설로 분류가 됩니다. 다만 실제로 저희 상품처럼 이제 주거 대체용으로 나온 거는 입주를 하시게 되면은 이제 주소 이전도 하셔야 될 거고요. 실제로 거주도 하실 거잖아요. 그럼 이거를 주거로 간주하게 됩니다. 근데 이 상황에서 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. 네, 설명 잘 들었고요. 네. 식사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근데 우리가 미국에 있다 보니까 네. 우리가 한국을 가야만이 확인할 수 있는데 네. 지금 그 건평이 약 한 3,300평으로 알고 있는데 네. 건폐율이 51.4%. 네. 그러면은 이 주택 구매는 누가 구매하셨습니까? 어떤 거? 주택은 누가 등기를 갖고 있으세요? 리스 대상에서 가지고 있습니까? 네, 사업 주체에서 토지를 요구 관련돼서는 토지에 대한 거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원 시행사가 대상이죠. 리즈 인터내셔널. 네, 그러니까 리즈 인터내셔널에서 소유권을 100% 가지고 네, 계시다고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그거를 신탁으로 맡겨놓은 상태입니다. 안전하게. 그러면 우리가 등기 권리증을 볼 수 있겠나요? 예, 그렇습니다. 그러면은 그 아까 그 보증보험을 말씀하셨는데 보증보험이 아까 그 H허그에서 그 집단 대출로 말씀을 하셨거든요. 예. 근데 그 집단 대출하고 실제 우리가 중도 계약금을 내고 중도금 공사하는 2029년이면 3년이라는 세월이 있는데 그 보증보험이 아까 FDIC 하는데 그건 사실 은행이 뱅크럽시에도 25만 불밖에 주지 않거든요.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
미국에 사는 시민권자, 영주권자로서 그걸 우리 샀단 말이죠. 그러면 뭐 any case 뭐 happen. 우리가 지금 이게 보통 16억, 18억이라고 말이죠. 그러면은 이게 보증보험의 그 리미테이션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? 전체 금액을 돌려주는 거예요? 아니면은 우리가 낸 계약금, 그 다음에 중도금도 뭐 우리가 내는 게 있고 론을 받잖아요. 뭐 그건 우리하고 상관이 없지만. 어떤 질문하신지는 알 것 같은데요. 예.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내는 것도 사실은 소분양자 명의로 내는 거지 않습니까? 그렇죠? 맞아요. 돈은 내가 없어도 은행에서 대출을 내가 받아내는 거니까 그것까지 다 보증이 되는 거죠. 그러면 any problem이 돼도 책임 시공을 끝까지 한다 그 말입니까? 예. 오피스텔을 들어갈 때 가족수의 그 조건이 있습니까? 네. 가족 제한수가 있느냐? 전혀 없습니다. 동거인. 근데 그런 건 없습니다. 사실은 가족수에 제한이 있는지를 제한이 물어보시는 없다고 거죠? 지금 네, 제한이 말씀하시고요. 없습니다. 네,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. 네. 보통 저희가 만약에 렌트를 주게 되는 경우에 렌트 수익이 발생을 하잖아요. 네.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 뭔가가 좀 바뀌어서 네. 렌트를 주게 되는, 그러니까 오피스텔 같은 경우 렌트를 줄 때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집을 한 채가 있을 때도 네.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지, 그리고 만약에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된다면 네. 여기 있는 분들이 어떻게 한국에 가서 할 것이며 아니면 한국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는지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. 네, 아까 제가 답은 먼저 드렸는데 JQ 좋은 실패들이 많은데, 자, 임대사업 소득세는 미국과 한국의 다른 점이 좀 있습니다. 임대사업 소득세를 미국의 기준으로 하면 30%가 넘는 세금을 떼어요. 그거는 월세를 받는 기준으로 보면 3달치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되거든요. 근데 한국은 한 달치만 내면 됩니다. 10%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. 임대사업 소득세가 다르고요. 임대사업 소득세를 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려야 될 건 임대사업 등록은 하셔야 됩니다. 한 채라도 임대사업 등록을 하셔야 임대사업 소득세를 내면서 제가 할 수 있는데, 임대사업 등록을 하면 이점이 있어요. 그 이점이 뭐냐면 건물에는 부가세가 있습니다. 부가가치세가 있어요. 그 부가가치세로 환급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. 근데 기간을 약정을 하긴 해야 돼요. 기간을 약정을 하지만 부가가치세가 5%에서 7% 사이 정도 됩니다. 전체 분양가에. 그거를 제가 환급받을 수 있는데, 이 신청은 언제 해야 되냐? 계약하고 나서부터 계약금 잔금에 다 완납하고 나서 20일 이내에 신청을 하시면 되거든요. 누구한테 맡기냐? JQ 좋은 세무사한테. 얼마냐? 몇십만 원밖에 안 해요. 그 몇십만 원을 가지고 입주 때까지 부가세 환급을 다 해주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드립니다. 다만 서류는 주셔야죠. 모른 척하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 저희가 할 수는 없는 거고, 담당하는 세무사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을 드렸던 거고,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시면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거든요. 그런 것들은 저희가 또 추후에 제가 가서 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.